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네, 오늘 문과대학과 사범대학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 전공과 관련된 질문, 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민 학생, 조세민 멘토님, 중문학과 지금 재학 중이신데요. 진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가 원래 처음에 비행기 승무원이셨다가 스튜어디스죠. 그리고 중국 관광 전문가로 변화하셨는데 그 계기랑 뭐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연기하기 위한 활동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예전부터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화, 경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그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의 고전시는 대부분 자연환경에 빗대어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관광과 중국이라는 그 분야를 접목시켜서 중국의 고전시를 통해서 관광을 실행하는 중국 관광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계한 활동을 예시로 들자면 중국의 고전시에는 자연환경에 빗대어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형식이 많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고전시의 내용과 실제 그 장소를 여행한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시구 하나 뭐 그 괜찮으신- 이백의 네. 망여산 폭포라는 시에서 폭포가 은하수처럼 잘게 부서지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네. 그 구절을 사진을 실제로 첨부하고 그 장소를 여행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함께 소개하면서 그 작품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 학생부에는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급 특색 활동 시간에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에 생기부에도 기재가 됐고 저는 이것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서에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에 뭐 진로랑 지금 중어중문이랑 관련된 뭐 연계했던 활동들 이거 말고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혹시 있나요? 더? 어떠한 과목이나 어떠한 활동에서도 저의 진로와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 시간에는 중국의 묵가사상과 육아사상에서 배울 수 있는 세계 시민의 태도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또 사회문화 시간에는 중국의 반문화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확률과 통계 시간에서는 되게 엮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이런 관심도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날씨로 꼽고 그래서 비가 오는 확률에 따라서 관광상품 예약의 취소율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분석하기 어려운 건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그거를 다 뭐 산출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것 같고 관심이 좀 하여튼 그걸로 좀 있다는 게 학생들 이런 거에 주목을 해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문과대학 사학과 손예란 멘토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없는 그 과목들에 대한 뭐 책도 많이 읽으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그런 강의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제 책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시간에 문법에 대한 수업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말 문법론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문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넓혔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독서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저처럼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2023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다양한 관심사나 아니면 가치관 등도 같이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추천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답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학과라고 하면은 내가 사학과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 독서 활동이 어떤 거라도 역사랑 좀 연관을 좀 지을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거랑 다 역사가 다 있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 교육학과 중어중문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문계열은 좀 많은 다른 분야 책을 읽어도 좀 약간 엮어나가기 좀 쉬운 분야 좀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으셨고 교과 세특 보면은 손예란 멘토님 유독 수업을 뭐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내용이 많던데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동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솔직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참여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보면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선생님한테 많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필기를 할 때도 손만 움직이고 눈은 선생님한테 계속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과 저 이 정도까지 이해했어요 이런 눈빛을 계속 보내기도 했고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리 맨 뒷자리여도 이제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대답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을 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먼저 손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다 보니까 이제 원활하게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개인적인 손예란 학생에 대한 칭찬이 학생부에 적혀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을 봤을 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고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까지 그 수능 끝나도 계속 그러셨나요? 네, 저는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그런 걸 소통하는 걸 네, 이번엔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은채 멘토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학생 그 활동을 보니까 반장, 부반장, 동아리회장 이런 것들 되게 리더십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학생 스스로는 또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인생에서라든지 또 리더십 뭐 이런 활동 외에 뭐 다른 부분에서 뭐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3년 내내 이제 반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성격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시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근데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반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나 그리고 모든 활동 등에서 많은 리더십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원 활동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년 내내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3년 내내 이거 이렇게 투표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좀 비법이나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선거 유세나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공약상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반장 이제 뽑기 전에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약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좀 다 같이 소통을 잘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겠다 이런 친화력 중심으로 소통.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반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과 친화력이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의 자질 중에서도 소통이나 친화력이 되게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 자유활동란을 보면은 유은채 멘토님 보면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 활동들 중에 뭐 가장 힘들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중 하나만 뽑자면 방금도 말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방식이 이제 다 처음이다 보니까 다 주입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점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느꼈고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서 이제 어떤 방식을 원하냐 이런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런 설문지를 선생님들께 전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직접 이제 수업 방식도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직면한 교육 문제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저에게 좀 더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교육학과 저희 한국대학교협의회인데 그 하시는 일이 저희랑 되게 비슷한데요. 네. 대학 현장에 의견 수렴 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교육부에 정책 건의도 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이거 이력서 좀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활동들 많이 하셨네요. 네, 이렇게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동국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동국인들에게 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로 많이 힘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 꼭 결실을 이루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동국대학교 오셔서 그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